이메고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통합사회 2-1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중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 알아보고 그 기후가 의식주 및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죠. 오늘 배움활동 수업으로는 세계에서 자신이 여행하고 싶은 한 지역을 선택하여 간단하게 여행 계획을 짜볼까 합니다. 온라인 클래스 교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배움 활동지를 다운받으세요. 여행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여행 준비를 해야겠죠. 첫 번째, 출발 전에 방문 예정지가 어떤 기후대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둡니다. 두 번째, 여행지의 기후대에 나타나는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의 특색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 방문지에서 즐길 거리를 지리여행 관점에서 정리해둡니다. 네 번째, 여행지 날씨에 대응하기 위한 여행 물품을 점검합니다. 선생님이 각 기후 지역의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를 함께 넣어 놓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지역에서 볼거리, 먹을거리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을 먼저 정해야 하겠죠? 국가 단위도 좋고 시 단위도 좋습니다. 먼저 장소를 정하고 해당 장소가 어떤 대륙과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장소는 무슨 기후 지역인가요? 1년 내내 비슷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지만 계절에 따라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시기를 결정하고 그 시기의 기온과 강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니다. 기온과 강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도 결정할 수 있겠죠? 이제 여행을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경관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활동지에 나와 있는 기후별 키워드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이 여행할 장소의 풍경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풍경 스케치를 해볼까요? 예시로 선생님이 여행했던 곳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계획은 아니고 작년에 여행했던 곳이에요. 여행했던 장소는 방콕과 방콕 인근 지역입니다. 방콕은 동남아시아 태국의 수도입니다. 기후는 열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납니다.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뉩니다. 기온은 연중 평균 18도씨 이상의 더운 날씨가 나타났어요. 낮에는 주로 33도에서 37도 정도, 밤에는 20도에서 한 27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구글 어스로 태국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구글 어스를 검색해도 되고 선생님이 써놓은 주소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가 보이네요. 우리 학교랑 주변에 있는 지역들 나타나고 있어요. 자, 돋보기 단추를 누르고 태국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남서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태국의 국가 경계가 보이네요. 자, 화살표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적도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태국은 적도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바다가 있고 위쪽에는 대륙이 있죠. 계절에 따라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에는 우기, 육지에서 바람이 불 때에는 건기가 나타나요. 자, 태국의 수도 방콕, 선생님이 갔던 곳이죠. 자, 하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로 평야가 나타나고요. 지금 마우스 있는 곳이 바로 선생님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방콕을 여행하기 위해 어떤 옷을 준비해야 할까요? 방콕의 우기는 우리나라 여름과 비슷합니다. 다만 대류성 강우인 스콜이 강하게 내리죠. 선생님은 바람이 너무 강해서 무서웠는데
태국 친구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건기는 덥지만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긴팔을 입으면 좋습니다. 건기 중 밤 기온이 비교적 서늘한 시기를 태국 사람들은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방콕은 이때 우리나라 초가을 같은 날씨가 나타나요. 낮에는 30도 전후로 덥지만 밤에는 20도 내외로 선선해지죠. 태국 북부 지역은 이 시기에 꽤 춥다고 해요. 방콕은 12월 중순쯤 짧게 나타납니다. 또 건물 안은 냉방을 세게 해서 너무 추워요. 그래서 걸칠만한 긴팔 옷을 가지고 다니면 좋더라고요.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다양한 열대 과일이 참 맛있죠. 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요리가 발달하였고 상하지 않도록 튀김 요리가 참 많아요. 또 더운 기후에서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젓갈이 발달했는데요. 태국 친구들은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플라라고 불리는 맑은 생선 젓갈을 넣어 요리하더라고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생들도 볼 수 있었어요. 코코넛, 두리안, 망고 농장 같은 것,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도 볼 수 있었어요. 태국은 사탕수수를 많이 키워서 설탕의 값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거죠. 또 수상가옥도 볼 수 있었는데요. 물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 해충과 더위를 피할 수 있죠. 선생님이 방콕을 선택한 이유는 독특한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을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선생님 가족이 살고 있어서 갔던 거였어요. 자, 이곳은 방콕에 위치한 오토커 마켓이라는 시장입니다. 태국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에서 최상급의 과일들만 모아놓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과일이 굉장히 크고 맛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싸죠. 태국에 있는 재래시장들 중에서 꽤 깔끔하게 정돈돼 있는 그런 시장에 속하는 곳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두리안이 보이네요.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죠? 이 뾰족뾰족한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 앞에 있는 노란색 속살이 나오는데요. 냄새는 지독하지만 그 맛은 굉장히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잘 못 먹겠더니 나중에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버터를 먹는 느낌이에요. 자, 왼쪽에는 망고가 있네요. 자, 우리는 흔히 노란색 망고를 주로 먹죠. 근데 태국 사람들은 이 초록색 망고를 참 많이 먹어요. 약간 덜 익은 망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더 아삭아삭하고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그런 망고입니다. 이 망고를 남플라라고 부르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젓갈에 설탕을 넣어서 좀 달콤하게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데요. 참 맛있어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과일들이 있네요. 자, 이것도 조금 아까 본 시장의, 오토커 시장의 한 부분입니다. 채소 코너인데요. 여기 왼쪽을 잘 보면 이 봉지 안에 다양한 고추들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매운 음식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쥐똥고추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고추 있죠? 그 고추를 이곳에서 많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파파야라는 과일인데요. 잘 익은 파파야의 속살을 먹는 거예요. 이 안쪽에 보면 검은색 씨가 있는데 이게 기생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생충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이 검은 씨를 그냥 삼키는 이런 식으로 기생충을 없앤다고 하네요. 태국 사람들은 파파야를 과일로도 먹지만 덜 익은 파파야를 채소로도 잘 먹습니다. 이 채소를 얇게 채쳐서 솜땀이라는 음식을 만들어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자, 여기에도 다양한 태국 과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과일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해요. 굉장히 시고 떫은 맛이 나는데 요리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이 과일은 리치죠, 리치. 리치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먹죠. 이 안에 있는 검은색 씨앗을 빼고 하얀색 과일 부분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75.5바트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두리안 있네요. 안에 있는 이 씨앗은 빼고 이 연한 노란색 부분을 먹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진이 바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초록 망고입니다. 벗기면 약간 좀 딱딱해 보이죠? 식감은 고구마, 생고구마 먹는 맛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요 뒤에 보이면 소스가 있는데요. 남플라완이라고 써있죠. 이게 달콤한 남플라 소스라는 뜻이에요. 이걸 찍어 먹습니다. 참 맛있어요. 자, 다양한 태국의 요리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에 이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솜땀이라는 요리예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요리죠. 약간 새콤달콤, 네, 매콤한 요리예요. 여기에서도 생굴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생굴을 겨울에만 먹죠. 왜냐면 기생충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근데 태국에서는 여름에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배탈의 위험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이런 다른 채소들, 어떤 균을 없애주는 이런 채소들과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새우 요리가 있죠? 태국에서는 민물 새우를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태국 새우를 많이 수입하죠. 자, 그리고 태국에서는 코코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코코넛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가 발달해 있는데 이것도 코코넛을 이용한 디저트예요. 코코넛을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는데 코코넛에 들어있는 물은 주스로 먹고 그 안에 들어있는 코코넛 과육은 그걸 짜서 코코넛 밀크로 해서 이렇게 디저트로 먹거나 아니면 요리에 넣어서 먹어요. 자, 여기 이것도 태국 요리인데요.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건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먹었던 건 이건 돼지고기였어요. 이 속에 쌀국수가 들어있어요. 이 국물이 굉장히 진하죠? 이 속에 선지가 들어있답니다. 선지 아세요, 여러분? 네, 피입니다, 피.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해요. 맛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건 태국의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레스 젤리라고 보통 불러요. 이 그레스 젤리를 만드는 재료는 태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약초라고 해요. 이걸 먹으면 여름에 조금 몸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자, 태국은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먹고 있었습니다. 요리도 다양했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건 태국의 선생님이 많이 타고 다녔던 썽태우라는 자동차예요. 앞에서 봤을 때는 트럭처럼 보이죠? 뒤에 트럭 부분을 개조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해두었어요. 자, 이건 썽태우 속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두 줄로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마을버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금이 굉장히 싸서 선생님이 아주 자주 애용을 했던 버스입니다. 자, 태국에서 열대 기후에 자라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용을 해서 나무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나 봐요. 여기 한국말로도 명칭이 쓰여 있네요. 또 요리를 할 때 아까 선생님이 좋아했던 솜땀이라는 요리를 만들 때에는 이런 절구에 양념을 빻아서 만들거든요. 선생님 이거 사오고 싶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사가지고 왔어요. 이곳은 방콕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암파와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상 가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강을 따라서 주변으로 시장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배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사실 이곳은 육지 쪽에 더 시장이 크게 발달해 있었어요. 자, 수상 가옥의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물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었는데요. 아이들이 저 물에서 수영하고 놀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수상 가옥인데요. 이건 방콕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수상 가옥입니다. 선생님이 방콕에서 한두 시간 거리 정도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여기는 집에서 망고를 키우고 바나나를 키우더라고요. 이 왼쪽에서 보면은 여기 나무에 망고가 열려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망고가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바나나 열려있는 모습이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집에서 망고나 바나나를 키우는 모습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선생님이 태국의 전통 의상을 보여주려고 가져온 사진이에요. 이건 태국의 한 유치원에서 한 행사 사진인데요. 태국도 나라가 크다 보니까 좀 추운 지역에서는 긴파로 좀 따뜻한 옷을 입고 더운 남쪽으로 올수록 얇고 간단하게 걸치는 옷을 입죠. 사실 예전에는 천 한 장을 길게 만들어서 그걸 몸에 감아서 바지의 형태로 만들거나 치마의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입었다고 해요. 이 꼬마들이 입고 있는 이 바지가 바로 그 전통 바지의 형태입니다. 그 외의 옷들은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다른 지역들에서 입는 그런 옷을 현대식으로 변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태국의 전통 춤을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무희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현대식으로 개량한 태국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기 때 선생님이 외출을 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세상에 어떻게 됐나요? 네, 길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지금 바퀴까지 물이 차올랐죠. 비가 정말 무섭게 오더라고요. 선생님 비 오는 모습을 찍어놓지를 못한 게 참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태국 여행했던, 방콕 여행했던 사진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나요? 자, 여러분이 여행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스케치할 수 있겠죠? 자, 이 스케치는 선생님이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놓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잘 그려도 좋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찾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도 괜찮겠습니다. 이 활동지는 계약하고 나서 걷도록 할게요. 이 아래에 있는 링크에 접속해서 활동지에 작성한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